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3번과 24번 문항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모두 펼치셨죠? 같이 2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Experts advise peopl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or walk or bike to work. Experts advise. 전문가가 조언한다. 자, 근데 advise 동사 뒤에 목적어만 나와 있는 삼형식의 형태가 아니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와 있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자, to take가 첫 번째 목적 보어, 그리고 walk or bike가 두 번째 목적 보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walk or bike도 to에 걸리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advise 동사를 추가해서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요? 투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하는 동사다. advise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 조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목적보어 자리에 누구만을 사용한다? 투부정사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이 자리가 taking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전문가가 누가 뭐 하도록 조언하고 있어요? People to take the stairs.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조언한다. Instead of the elevator. 승강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or 또는 advise people to walk or bike to work. To work. 직장에 걸어가거나 bike,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라고 조언한다. These are good strategies. 자, strategy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좋은 전략이다. 뒤에 콜론을 찍고 부연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좋은 전략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이에요. Climbing stairs. 계단을 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stairs가 주어가 아니라 climbing, 올라가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 사용을 하고 있죠. Climbing stairs provides a good workout. 계단을 오르는 것은 좋은 운동을 제공한다. workout, 운동을 이야기를 하죠. And people who wal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자, 후부터 transportation까지가 people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이라는 선행사는 주어 자리에 쓰였고 뒤에 본동사 meet 등장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walk, 걷거나 or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인데 무엇에 대해서? for transportation, 이동수단으로서. 이동할 때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most often meet their needs. 자, 이때 meet는 누구를 만나다 라는 뜻이 아니죠.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들의 needs를, 그들의 필요를 자주 충족시킨다. 근데 무엇에 대한 필요? For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Many people, however, face barriers. 자, 그러나
상황이 전환되고 있죠. 자, 원래 일반적으로 문장 제일 앞에 위치에 사용을 하는데 콤마 사이에 중반부에 부사가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wever, many people face barriers.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직면한다. 방해물,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계단 오를 때에 우리가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을 충족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However, 그러나 many people face barriers. 많은 사람들이 방해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 근데 어떤 환경인지 주격관계대명사 that 뒤에 지금 바로 동사가 나와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자,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environment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때 that 대신에 위치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죠.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다? That prevents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을 막는 환경 안에서 방해물을 접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한이라는 such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such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거? 계단 오르기, 그리고 걸어가기, 직장에 자전거 타고 가기.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선택을 막는 환경 속에서 방해물을 접하게 된다. Few people would choose.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ew people 그리고 few.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Few people 뒤에 동사가 나왔고 few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즉, few people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few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첫 번째 few people에서의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형용사, 한정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랫줄에 나와 있는 few는 뒤에 꾸미고 있는 명사가 없죠. 이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해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Few people. 우리가 일반적으로 few 또는 a few는요. 뒤에 둘 다 누구랑 같이 써요? 셀 수 있는 명사랑 함께 씁니다. 근데 a few 자체가 several, 몇몇 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명사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 왜 few와 a few를 구별했느냐? few는 조금 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a few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ew는 거의 없는 이라고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a few는 약간 있는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few가 아니라 few가 쓰였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few people, 거의 없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few people would choose. 거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거의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 무엇을? to walk or bike. 걷는 것을 또는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야. on roadways. 도로에서. 자, 근데 이 도로의 특성을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자, roadway의 특성이 지금 무엇이냐? That lacks safe sidewalks. sidewalks, 인도, 보도를 이야기를 해요. 안전한 인도가 부족한 도로. or 또는 marked bicycle lanes. 자, marked는 명확한 또는 표시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확한 bicycle lanes, 자전거 차선. 자전거 차선이 부족해요. 또는 안전한 인도가 부족해요. 이러한 도로에서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roadway를 한번 꾸며주고 그 다음 장소관계부사 이하가 또 선행사 roadways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도로야? Where vehicles speed by. 자, speed by, 빠르게 지나가다 라는 뜻이죠. vehicles, 차량. cars, 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roadway. 자, 아까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하에는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였었죠. 근데 장소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죠. Vehicles speed by. 차량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누구로 바꿀 수가 없다.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가 없다.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자, 마지막으로 또 관계부사가 한 번 더 출연해서 선행사 roadways를 꾸며주고 있죠. or where the air is polluted. 공기가 오염된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라는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선행사 roadways를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한번 수식하고 관계부사절이 또 한번 수식하고 마지막 관계부사절이 또 한번 수식하는데 마지막 절 앞에만 접속사 or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인도가 부족하고 명확한 자전거 차선이 부족하고 차량은 빠르게 지나가고 공기는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 이런 데에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운동 안 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봅시다. few choose. 자, 이때 few는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형태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몇 안 되는 수, 극히 적은 수. 근데 몇 안 되는 뭔가 부정의 의미로 강조를 했어요. few choose.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선택할 거야. to walk upstairs. 계단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데 어떤 환경? in inconvenient. 불편하고 and unsafe. 불안전한 stairwells in modern buildings. 현대식 건물 내에 stairwells. 수직 공간. 계단이 쭉 뻗어 있는 수직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불안전하고 불편한 공간에서 계단을 막 걸으면서 운동할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서는 운동 안 해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뒤에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환경이 좋으면 운동해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s.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living 이하가 people 꾸며주고 있죠. 주어가 되고 동사는 한참 뒤에 등장합니다.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biking lanes, 자전거 차선, walking lanes, 걸어다니는 산책로. public parks, 공원.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 우리 부사가 뒤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exercise facilities. 운동시설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즉,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갖춰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use them, 그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use them often, 자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하고 있죠? Their surroundings encourage physical activity. 그들의 주변 환경은 encourage, 장려한다, 격려한다. 무엇을?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을 장려한다. 신체 활동을 격려한다. 라는 것이죠. 즉, 주변 환경이 신체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요지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지문이 어휘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discourage. 낙담시키다. 좌절시키다. 주변 환경이 신체 활동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 use them often.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discourage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주변 환경이 신체 활동을 장려한다 라는 encourage가 쓰여야겠죠. 자, 그래서 요지는 우리의 운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게 몇 번에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에 영향 받는다. 주변 여건, surroundings,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환경이라는 말로 앞에 핵심어구로 누가 나왔었어요? 네, surrounding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단서가 될 만한 단어 뭐가 있겠어요? environment, 환경 같은 말도 나왔었죠. 그리고 neighborhood, 근처. 뭔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단어들이 바뀌어가면서 끊임없이 언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환경,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자, 오답 1번 볼게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었죠. 3번으로 갈게요. 운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언급, 특별히 시간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량을 계획해야 한다. 건강 상태 언급 안 됐죠. 그리고 5번,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동 가능 여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2번을 요지로 고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목 찾기 문제인 24번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How can we teach?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자, teach는요, 가르쳐 주다, 주다자를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수요 동사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처럼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와 있는 5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것은 이때 teach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누구를 썼다? to memorize. 이 자리에 memorizing 이런 형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사용을 합니다. How can we teach?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Our children to memorize. 우리의 아이들이 외우도록.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range는 범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broad range, 넓은 범위. 즉, a broad range of가 하나의 형용사처럼 광범위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넓은 범위에 광범위한 정보들. 자, information은 복수의 형태도 그냥 information이죠. s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많은 정보를 암기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Let me prove to you. 자, let은 우리 대표적인 무슨 동사요? 사역동사로 배웠습니다. 이미.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는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teach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사용을 했었죠. 근데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사역동사 let은 목적 보호 자리에 누구만 사용한다? 동사 원형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to prove, proving 전부 다 안 돼요. prove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let me prove. 내가 증명해 볼게. to you. 너에게 증명을 해줄게. 증명하게 해라. 라는 얘기죠. 자, 무엇을? 뒤에 나오는 대절이 목적절로 쓰였어요. 누구의 목적어예요? prove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너에게 증명해 볼게. that 이하를 증명해 볼게.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천재다. genius는 천재를 이야기를 하죠. 즉 천재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with brains. 뇌를 가지고 있는데 뇌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설계되어진, 만들어진 뇌죠. 즉 수동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remember. 자, 뭐 하도록 설계된 뇌다? store, 저장하고, control, 통제하고,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하도록 설계된 뇌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천재들이다. 근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Remember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자, large amounts. amount는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 이것을 기억하고 통제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되어진 뇌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자, repetition, 반복을 얘기를 하죠. 반복에 의한 암기를 통해서, 외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통제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된 뇌를 가진 천재이다. Imagine the grocery store. 자, grocery store는 식료품 가게를 이야기를 하죠. 자, 식료품 가게를 상상해봐라. 식료품 가게를 떠올려봐라. 즉, 문장이 imagine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일 때는 예시문인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 한번 가정해볼까? Suppose. 이런 경우 한번 떠올려볼까? Imagine.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아, 예를 들고 있구나 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료품 가게를 떠올려봐. 근데 이 식료품 가게를 뒤에 관계부사 where 이하가 수식을 하고 있죠. 자, 이 where의 자리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where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You shop something.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자, shop 하면은 쇼핑하다, 즉 구매하다라는 뜻이죠. You shop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구매하다라는 목적어 자리가 선생님
명백하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불완전한 거잖아요. 위치를 써야죠.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더 most는 가장 많이라는 부사일 뿐이죠. 자, 일반적으로 부사의 최상급일 때는 더를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st, 가장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적어 자리가 진짜 비어있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우리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개념은 누구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앞에 선행사. 이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grocery store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봅시다. You shop the grocery store. 네가 식료품 가게를 구매한다. 네가 식료품 가게를 산다. 아니죠. 네가 식료품 가게에서 you shop something, 무언가를 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something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생략해도 그냥 something인 줄 알겠지라고 생략을 해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something의 자리가 생략된 완전한 문장으로 보고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썼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계부사 문제 중에서 지금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뒤에가 불완전해 보이는 함정이 있지만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것이죠. 자, 네가 가장 많이 무언가를 구매하는, 쇼핑을 하는 그러한 식료품 가게를 떠올려봐라. 더군다나 이 식료품 가게는 어디에 식료품 가게에서, 즉 장소의 의미로 쓰인 장소 선행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중에서도 when, how, why 대신에 where 사용한 것이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몇 회 전에 선생님이 관계부사 쭉 정리해줬던 어법 부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If I ask you to tell me. 자, if절 안의 형태가 지금 어때요? if절 안은 과거 시제 썼네요. 그 다음 주절은 would 플러스 원형 썼네요. 자, 조동사 플러스 원형 썼어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거나, 즉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써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해석하는 거죠. If I asked you,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이죠. 자, 뭐라고 물어봐요? If I ask you to tell me.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사용하는 동사예요. 누가? ask가. 자, 오늘 24번 안에서 투부정사만을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 2개 외우셔야 되죠. 첫 번째 줄에 teach. 그리고 여기에 ask.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요구하다 라는 말이에요. If I ask you to tell me,
네가 나에게 말하도록 요구한다면. 근데 tell 동사 먼저 간접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 where 절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것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수는 누구처럼 사용된다? 명사절, 명사로 사용된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이죠. Tell me where the eggs are. 어디에 달걀들이 있는지를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한다면, 너에게 요구를 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 여기서 do so, 그렇게 하다 라는 거는 어느 부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do so가 받는 부분은 tell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너 잘 가는 식료품 가게 있어? 거기 달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냐? 라는 것이죠. Of course you could. 물론, you could tell me where the eggs are. 너는 어디에 달걀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야. 현재 내가 너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는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이죠. The average grocery store. 일반적인 식료품 가게, 평범한 식료품 가게는 carries over 10,000 items. 자, 10,000, 만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 개의 품목을 over, 넘어서는. 만 개의 품목 이상의 물품을 carries, 취급한다. 물건들이 엄청 많다. yet, 그러나. 자, 예시 부사로 쓰였을 때 그러나 라는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나 you can quickly tell me. 너는 재빨리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e는 간접 목적어로 쓰였고요. where 이하가 직접 목적어로 쓰였는데 우리 한 줄 위에서는 where the eggs are, 즉 의문사 절이 직접 목적어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문사 뒤에 바로 누가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즉 의문사 구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to find. 이거는 뭘 축약한 거예요? where you can find. 절을 축약한 형태예요. 어디에서 where to find 발견할지 most of them 그것들의 대부분 즉 그 많은 만 개가 넘는 물품들 그 대부분을 어디에서 발견할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you can quickly tell me 너는 재빨리 나에게 말해줄 수가 있다. Why? 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해 지문에서 연구, 어떤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 연구 결과,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또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는 왜 그런지 이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지금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주제,
제목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단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The store is organized by category. 자, 우리 이 단어 쭉 표시해 보세요. category. 형광펜을 다시 죄송합니다. category. 또 밑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organize category, organize items, arrangement by category, categorize. 자, 카테고리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범주라는 뜻이죠. organize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조직화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이죠. 즉, 정리된 범주, 범주화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 핵심 어휘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목 안에는 category, organize 이런 말들과 비슷한 단어들이 정답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The store is organized by category. 그 상점은 범주에 의해서 정리되어져 있다. 범주에 의해서 조직되어져 있다. And you have shopped in the store repeatedly. 자, repeatedly 반복해서 적자를 빼주세요. 반복적으로라는 말과 반복해서라는 말을 선생님이 합쳐서 써버렸어. 여기 적자를 빼주세요. 반복적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자, 반복해서 뭐뭐 한 적이 있다.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괜찮겠죠. You have shopped in the store. 상점에서 쇼핑을 한 적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즉, 그 상점을 여러 번 갔어. 그리고 그 상점은 범주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대신에 that is 이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해요. 앞의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you have seen. 자,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도 나왔죠. 너는 본 적이 있다. Those organized items. 그러한 정리된 물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 over and over again. 위에 나와 있는 repeatedly랑 같은 뜻이죠.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그 물건들을 본 적이 있어. And the arrangement. 그리고 배열. 그 물건들을 배열해 놓은 것을 말하겠죠. The arrangement by category. 범주에 의한 배열은 makes it easy. 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왔어요. 그것을 쉽게 만든다, 그것을 쉽게 한다 라는 뜻인데 이때 그것은 가짜 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는 어디가 진짜 목적어다? 투부정사 구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뭐야? 의미상 주어예요. 뒤에 나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네가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네가 to이야 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For you, 네가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그 상점의 배열, 그 상점의 물품 배치를 memorize, 암기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아, 범주가 있고, 그리고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내가 반복적으로 그곳에 들리는 것은 뭐에 도움이 된다? To memorize. 암기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makes it easy. 쉽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형식 동사에 가짜 목적어 자리 여기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 가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하를 그대로 써주지는 않아요. 우리 진짜 주어는 가주어 자리에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 목적어는 가목적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makes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easy. 이렇게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짜 목적어를 is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You can categorize. 너는 범주화할 수 있는데 10,000 items from just one store. 단지 하나의 상점으로부터 만 개의 물품들, 만 개의 품목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다? 반복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범주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뭐에 도움이 된다? To memorize. 암기하는 것, 기억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주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repetition, 반복, categorization, 범주화. 앞에 썼던 핵심 단어를 그대로 써주고 있죠. 범주화, 반복. 이것은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memory, 암기,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의 핵심은 뭐에 달려있다? repetition and categorization. 반복과 범주화에 달려있다. 정답 쉽게 고를 수가 있었죠. 자, 1번은 왜 오답이에요? Too much repetition kills creativity. 자, repetition은 우리를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 접근하게 해줘요. 정답으로 착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creativity, 독창력,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번, believe in your memo. 메모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기억이 아니죠. 뭐예요? 네, 맞아요. 필기. 뭔가 기록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록을 신뢰해라. Not your memory. 너의 기억력이 아니라 기록해 놓은 것을 신뢰해라. 이런 얘기 없었죠. A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는 어떤 곳이다? Where your health begins. 너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다루지 않았어요. 4번. Your memory can improve. 너의 기억력은 can improve. 향상될 수 있다. 모함에 따라서 자, as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함에 따라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As you get older. 네가 나이 들에 따라서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자, 나이와 기억력의 연관성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3번, 24번 문항 질문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내일은 29번 문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